오늘은 풍요로운 에도 시대 때 만연했던 충격적인 일본 문화 마비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이해가 힘든 풍습들이 간혹 있죠. 지리적으로 멀어서 이질적인 것도 있지만 상당히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문화가 많이 존재합니다. 중국은 문화 대혁명으로 많이 찾아볼 수 없지만 일본은 사료가 많이 남아있죠. 오늘의 주제인 마비키는 문화와 풍습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숨기고 싶은 악습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일본에서 숨기려고 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마비키가 무엇이길래 숨기려고 했을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칼과 피가 난무한 오랜 전국시대를 끝낸 일본은 20세기 이전 가장 풍요로운 시대인 에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욕문화와 시장이 발달하면서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고 인구수도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죠. 목욕문화로 위생이 청결해지면서 수명이 늘어났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자유경제와 같은 경제발전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에도시대 중기로 들어서면서 일본의 인구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땅이 한정적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현대처럼 살기도 좋아지고 개인의 행복이 중요해져서 아이를 낳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에도시대에 있었던 문제점들 때문이었죠. 에도시대의 신분 제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엄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사나 신관과 같은 지배계층은 상인과 농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죠. 일본에서 행해졌던 묻지마 살인인 츠지기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츠지기리는 그저 검이 잘 드는지 확인하겠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베는 사무라이들의 악습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사람에게 할 만한 짓은 아닙니다. 풍요로웠던 만큼 부정부패도 많았고 피가 바짝 마르는 증세로 인해 농민들의 반란도 자주 일어났죠. 아무래도 급하게 성장하는 바람에 시스템과 체계가 잘 잡히지 않은 탓도 컸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발전된 시대는 큰 특징이 있죠.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에도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아닌 계급 간의 격차로 나타났죠. 에도 시대의 피지배계층은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벌이도 시원치 않았지만 세금은 지배계층보다 더 많이 내야 했습니다. 농민들은 어렵게 수확을 마쳐도 관리에게 세금을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극심한 굶주림이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일본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 중에 하나인 에도 시대에 정작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수차례의 흉년으로 대기근까지 겹쳐지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욱 처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현실 속에서 끔찍한 악습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인 마비키죠. 마비키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하늘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비키를 했던 이유는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이죠. 노동력 없는 식구를 없애 입이라도 줄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키워서 농사를 짓게 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드니까요. 마비키를 행하는 경우는 보통 아이가 3명이 넘거나 혹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도시대 말기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가 흔하지 않았죠. 설마 모두가 이런 짓을 했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매년 마비키로 희생되는 숫자만 약 4만 명 정도였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일본인들이 잔인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때문이었죠. 일본인들은 마비키를 나쁜 짓이 아니라 그저 아이를 신에게 돌려보내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명 코가에시라고 하죠. 이런 관념 덕분에 일본인들은 눈 깜짝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을 없앨 수 있던 것이죠. 신에게 돌려보낸다는 생각 외에도 마비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죠. 예로부터 일본은 효를 중시하는 사회였고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의 생사까지도 부모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일본의 종교적인 관행 때문입니다. 옛 일본인들은 아기를 낳고 무사히 한 달을 넘기면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올렸죠. 이것은 오미아마일이라고 합니다. 오미아마일이는 단순한 행사의 의미를 넘어서 필수적인 관행이었죠.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 신에게 참배를 올리면 한 명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오미아마일이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인간이 아닌 아기를 바로 신에게 돌려보낸다고 생각했으니 일본인들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 눈에는 그저 합리화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는 마비키를 쉬쉬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기록도 존재하죠. 당연히 사회 분위기가 모성애까지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것일까요? 한번 해본 뒤로는 덤덤하게 행했다는 기록도 많죠. 여담으로 마비키에 대한 자장가도 있습니다.
자장가는 아이를 재우려는 목적으로 부르는 노래니 내용에 잔혹함이 담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일본의 자장가 중 하나에는 다소 섬뜩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노래의 가사에는 잠들지 않으면 강해버리겠다거나 묻어버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참고로 강해버리거나 묻는 것은 마비키를 뜻하는 일종의 은어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잠에 든 척이라도 할 정도로 무섭지 않았을까요? 자장가가 잘 먹히기는 할 것 같네요. 애도 말기까지만 해도 마비키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마비키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였죠. 메이지 유신 이후 한창 근대화가 진행되던 중에 마비키라는 문화가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정부는 마비키를 금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몇백 년을 이어온 풍습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930년대까지 마비키 풍습을 유지했고 작은 마을에서는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마비키가 존재했었죠. 전통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20세기 중반까지도 이런 끔찍한 악습이 존재했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이죠. 인위적으로 인구수를 절감하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중국은 아예 제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일본은 정책이나 문제에 대한 제한이 아닌 잘 사는 집도 마비키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경제력과 상관없이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남자들은 결혼을 할 상대가 없는 지경까지 갔었죠. 그래서 장남만 결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부진하던 일본의 인구수 성장률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야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끝내 마비키라는 악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에는 마비키의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집단 따돌림 이지메가 대표적인 마비키의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마비키와 이지메는 생각보다 비슷한 이유로 벌어졌죠. 예의를 중요시하는 일본 사회에서 누구 하나를 지정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건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참고로 이지메라는 것은 단순한 학교폭력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습이죠. 일본 사회에서 이지메가 벌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집단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과 능력이 평균 이하인 일명 약자를 걸러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걸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비키 역시 솎아낸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었죠. 옛 일본에서는 마비키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붙였지만 사실은 당장 사회에서 1인분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약자를 배제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자면 태어나자마자 필요 없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걸러지는 것이죠. 약자가 사회에서 걸러지는 과정이란 부분에서 이지메와 마비키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비키가 이지메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오늘은 마비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확실히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풍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뤘던 마비키나 이전에 올렸던 영상인 중국의 전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는 내용이 꽤 길어 제작까지 하게 되었지만 밝혀진 사실이 많지 않아서 다루지 못한 충격적인 풍습이나 문화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고정 내용이 짧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충격적인 문화나 풍속들을 모아서 랭킹 스토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랭킹 스토리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풍요로운 에도 시대 때 만연했던 충격적인 일본 문화, 마비키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